락스를 높은 온도에서 끓는 물에 쓰는 분들도 있는데 하얗게 됩니다. 염소 기체의 표백 작용 때문에 그런데 표백 작용은 좋지만 염소 기체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를 이제 표백을 하고 산화를 시키는 게 이제 염소 기체니까 염소 기체 마시면 여기가 가속 노화가 돼서 초가속 노화. 그래서 죽어버리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온도안내과의 닥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화장실 청소하시는 전문가분으로 알고 계신데 카이스트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일리노이대 화학과 박사, 카이스트 연구원을 지내신 후에 현재 고려대 화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광열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소개 없이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부터 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 부스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보통.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락스나 다이소 같은 데 파는 이게 거품 나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쓰는데 좀 유독한 거 아닐까 싶어서 좀 안전하면서도 깨끗하게 잘 지는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화장실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려면은 세균과 이 모든 것의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든 어디든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때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녹아 있어요. 치석 생기면은 냄새 나고 더럽잖아요. 화장실에 치석과 같은 존재가 석회석, 염기성이니까 산성으로 녹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이제 기름때 아니면 또 뭐 각질, 결국은 지방과 단백질. 지방은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더하기 염기성 성분 강한 것을 쓰면 비누가 만들어져요. 이게 중화 반응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비누화 반응. 예, 똑같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 염기성 용액에 담궈지면 단백질이 흐물흐물해지고 잘리죠. 구연산은 산성 물질, 치석을 없애고 워싱소다라는 염기성 물질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워싱소다가 있고 과탄산소다가 있고 또 베이킹소다, 식소다라고 하는 요거는 어떤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베이킹소다는 우리 식소다라 그러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워싱소다는 이름에 붙어 있잖아요. 워싱. 씻는 데 써라. 베이킹소다는 NaHCO3. 이 워싱소다는 Na2CO3. 근데 어쨌든 이게 물에 녹으면은 반응을 해서 OH-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염기성이 거의 한 600~700배 정도 더. 비누화 반응을 훨씬 더 잘하고 단백질을 훨씬 더 잘 분해하게 되죠. 훨씬 더 잘 분해하지만 먹으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뭐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600배. 뱃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위산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좀 나오고 그냥 중화돼 버리죠. 먹을 일은 없지만 일단 먹어도 문제는 없는. 과탄산소는 좀 뭔가 좀 과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에다가 표백제로 살균제로 쓴 과산화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물에 녹이면 워싱소다가 녹고 H2O2가 나옵니다. 이게 소독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워싱소다로 기름과 단백질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이 소독제로 세균을 살균을 할 수가 있겠죠. 과탄소다는 워싱소다에 과산화수소가 합쳐진 거네요. 합쳐집니다. 그냥 단순히 합쳐놓은 거예요. 더블 이펙트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 그 경우에는 그냥 워싱소다로 하고 살균과 뭐 표백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과산화수소를 쓰는 거죠.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은 하나가 있어요. 아까 그 Na2CO3라는 것이 물에 녹으면 CO3₂-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만나면 석회석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붙잡아주는 킬레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변기 청소를 하고 싶다. 과탄산소다를 10을 쓰면 구연산을 1이나 2 정도를 섞어주면은 구연산 나트륨이라는 걸 만들어요. 먹을 수도 있는 물질이죠. 근데 이게 킬레이트라고 해서 금속 이온들을 붙잡습니다. 그럼 킬레이트도 만들어지고 그 반응을 하면서 이제 H2O2도 나오고 또 염기성 물질도 나오고 하니까 한 번에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탄산소다가 이제 과산소가 나오면서 표백작용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냥 두면 금속이랑 반응을 먼저 해서 지하 거품 나오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산소 거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촉매 반응이 생기니까 금속을 없애기 위해서 구연산을 조금 넣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화장실 물 내려가는 그 정화통 구연산을 쏟아 붓는 건 어떻습니까? 그 한 번 내려가면 금방 또 물이 끝나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파란 클리너 뭐 조금 녹아 나가서 변기를 닦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계면 활성제예요. 별거 없이.
그런 거 집어넣는 거 네네. 나쁘지는 않고 네. 하지만 그게 변기 내부를 닦아주는 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변기 내부에 뭔가 튀어가지고 뭐 있다. 그건 없애야죠. 구연산이라는 게 그 레몬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면 다 문제는 없겠지만 너무 자주 하면서 여기 약간 부식이 된다든지 그런 우려로 횟수를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제한하면 좋겠다든지 주기가 있을까요? 구연산은 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네. 욕조가 보통 플라스틱으로 요즘 많이 네네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구연산을 가지고 욕조를 닦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타일 사이에 보면은 줄눈의 성분 중에 이제 탄산칼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시멘트 성분. 근데 이제 구연산 같은 것을 발라놓고 닦아내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녹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네요. 예, 네네. 쓰고는 금방 씻어내 버려야 돼요. 청소를 할 때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냥 구연산 먼저 쓰고요. 구연산은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네네네. 그래서 구연산 1, 물 1 이 정도로 하면은 잘 녹습니다. 이 굉장히 진한 용액이죠. 네네네. 장갑 끼고 수세미 같은 데다가 한번 닦아주면 이미 이미 청소 거의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 소다로 닦아주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과탄산 소다 어디 쓰냐? 맨 마지막에 청소 다 끝나고 네네. 물 다 제거하고 네. 물 좀 남아있어 상관없어요. 이 과탄산 소다를 소금통에 담아서 세균 잘 생기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쳐놓으면 이 정도만 해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네네. 한 일주일 정도 잘 버티다가 주말에 한번 청소하면 되고 이런 정도만 해도 될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도 귀찮은 분도 있어요. 그냥 계속 뿌리세요. 그 대신에 네네. 지저분해도 되지만 더러우면 안 되거든요. 화장실을 보았을 때 붉은 때, 분홍색 네네네. 띠가 생겼다, 그건 네네네. 세균이 생긴 거고 그리고 검은 게 생겼다는 곰팡이가 있으니까 네네. 그게 생기면 안 된다. 네. 일단 하지만 그게 보이면은 청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아니고 뭐 적당히 뭐 리틀 좀 떨어져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부스 모두 공통적으로 다 거의 다 그렇고 네네네. 거울이 더러워지는 물이 튀어서 더러워지는 거고 네네. 석회석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구연산 정도로 거의 충분하죠. 구연산으로 물에 녹여서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 없이 싹 닦아주면은 닦아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음매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로 물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부식이 돼버리니까. 거울 같은 게 알루미늄 때문에 약간 물만 좀 닦아주면 될 것 같고 싱크대 오래 쓰면은 네네. 허연 그 가루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네네. 그것도 역시 식초나 구연산 닦아내면 되죠. 굳이 뭐 수세미로 닦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세제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화학으로 그 생고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법칙만 알면 우리가 원리를 알면 또 쉽게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써놨는데 제대로 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오늘 설명으로도 제가 어떻게 청소했는지 아닙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구연산이나 워싱소다나 과탄산소다나 또는 그것들이 만났을 때 어떤 생기는 물질이나 이런 게 몸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네네. 구연산과 워싱소다만 만났다고 치면 구연산 나트륨이 나오고 네네.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이산화탄소 그냥 이산화탄소. 예, 공기 중에 네네.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섞으면 안 되는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락스하고 뭘 섞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락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보면은 강한 염기죠. 네네네. 이게 이제 염소 기체 Cl2하고 만나면 NaOCl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NaCl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뭐 네네. 물도 나오고 이 NaCl은 소금이니까 상관없고요. 네네. NaOCl이 주 성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락스입니다. 락스. 네. 락스 자체는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안정합니다. 네. 굉장히 안정한 그런 물질인데 여기에 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염기성 성분을 계속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염기성 성분이 줄어드니까 그걸 만들려고 반응이 거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염소 기체가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이 락스를 높은 온도에서 끓는 물에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또 거꾸로 이제 높은 산을 넘어오지만 네네.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주면 이 높은 산도 넘어와요. 그래서 염소 락스 기체가 또 많이 나옵니다. 삶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네네. 위험한 행동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삶으면 하얗게 됩니다. 염소 기체의 표백 작용 때문에 그런데 표백 작용은 좋지만 염소 기체잖아요. 예. 여기 들어오면 네네. 여기를 이제 표백을 하고 산화를 시키는 게 이제 염소 기체잖아요. 야, 락스로 여러분 절대로 끓여서 빨래 삶으시면 안 되고 교수님 표현에 하면 폐가 표백이 된다는 요즘 저속 노화 이런 게 막 그 인기잖아요. 네. 염소 기체 마시면 여기가 가속 노화가 돼서 가속 노화. 그래서 죽어버리죠. 정말 재미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유독한 기체가 맞고 남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의사로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경우는 이제 응급실에서 락스 마시고 음독 사고들이 많거든요. 이제 식도가 다 녹아
녹아서 오시기 때문에. 락스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여긴 염산이 있으니까 산하고 락스가 만나면은 염소 기체 나오잖아요. 이게 염소 기체가 여기서 많이 생기면 피 속으로 이제 염소 기체가 들어가는 것 하나, 세포를 굉장히 빨리 산화를 시키는 그것도 하나, 염기성 성분이 높아지게 되면은 위나 식도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망가뜨리니까 이제 뭐 정말 그거는 위험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뭐 구연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안전한 세제들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이제 살짝 벗어나서 의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 저도 그렇고 이게 항상 목둘레, 베개 제 몸에서 나왔지만 끔찍한 색깔이 나오는데 역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팁 알려드리면은 흰 옷은 묽은 락스를 쓰면 최고죠. 우리가 그토록 조심해야 되는 예, 하지만 묽은 락스.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한 묽은 그냥 붓는 게 아니고 묽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대충 그 한 몇 대 몇 정도? 저는 기억 못해요. 통 뒤에 있습니다. 아, 네네. 통 뒤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물키는 비율이 나오는데 네, 제가 놀랐던 게 락스를 가지고 과일도 씻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있죠. 물키면 선데일인가 뭐 그렇게 예, 하면은 락스가 워낙에 이 살균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균들 죽이는데 정말 좋죠. 근데 이제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세균을 죽이는데 내 세포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물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옷을 빨고 싶으니까 레시피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과탄산소다 있죠. 역시. 예, 과탄산소다 10, 구연산 한 2 정도. 10대 2. 예, 또는 1이나 2 정도면 충분해요. 뜨거우면 화상 입을 정도 높은 온도 말고요. 따뜻한 물에 비율을 맞춘 다음에 녹여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연산 나트륨 킬레이트로 과산화수소가 생명력을 좀 더 가지고 더러워진 오염 부분을 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딱 조제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더러운 베갯잎이나 누렇게 찌든 옷 조물조물 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누런 국물이 그냥 금방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또 귀찮다. 구연산은 없다. 일단 물에 과탄산소다를 일단 붓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티슈 있죠. 물티슈 한 2장 정도 집어넣으세요. 물티슈 속에 뭐가 있냐면 글리세롤 같은 게 있어요. 이 글리세롤 같은 것도 킬레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걸 붙잡아줘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생명력을 상당히 지속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티슈 넣고 과탄산소다 녹여서 거기다가 와이셔츠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또 역시 누런 국물이 나올 거예요. 실제 집에서 간혹 가다가 실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집에 있는 와이셔츠를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와이프 되게 좋아해요. 흰 옷은 하얗게 뭐 색깔 옷은 선명하게 그건 거네요. 그러한 표백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금속 이온을 잡는 그런 성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원래 그 시중 제품들은 반응 못하게 처리를 해놓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구연산으로 하거나 물티슈로 하거나 집에서 이제 조제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표백력이나 세정력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옷이 더러워진 부분이 뭐 이런 데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게 전부 다 빨 필요 없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조제해서 담궈서 문질러 주기만 하면. 야, 진짜 바로 해보겠습니다. 와, 이걸 못 해봤네요. 세탁소 주인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다른 그 스페셜티 세탁 많이 하니까 예, 뭐 괜찮을 겁니다. 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서 또 전문가 역할이 또 있을 거고 저희는 또 이제 베갯잎이랑 저 목둘레 정도는 이걸로 집에서 아주 뭐 말끔하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의 뇌를 보면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훨씬 많다. 정상인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더 빨리 쌓이기 때문에 뇌인지 장애가 더 가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